존경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중보기도자 앞에 서니까 사실은 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아브라함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같은 건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사 협의회 임원으로서도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또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철야 기도에 와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강의안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짧고 전달할 내용은 많고 해가지고요. 제목이 팔레스타인. 자, 이제 첫 화면을 제목이 제목이 아직 없나요? 제목이 없구나. 제목이 있으면 좀 떼어주시면 좋은데, 팔레스타인 세계사적 요충지입니다. 세계사적 요충지. 잘 나왔네요. 팔레스타인 세계사적 요충지인데 앞에 이스라엘이란 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큰 이스라엘 안에 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국가명입니다. 국가로 쓸 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앞에 스테이트라는 말을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스테이트 오브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민족이 두 민족이 있고, 소수민족 빼면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안에도 두 민족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로 할 때는 이스라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고,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저는 큰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족, 내지는 종족으로 보면 이스라엘 안에, 물론 유대인이 제일 많겠죠. 유대인이 지금 한 75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랍인이 한 200만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랍인이에요. 이스라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예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면 75% 정도 가장 많지만, 그러나 20%의 아랍인이 있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안에, 한 국가 이스라엘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또 팔레스타인은 어떠냐? 그럼 팔레스타인에도 주로 아랍인이 있지만 유대인이 또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이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웨스트 뱅크,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제방지대라 그래서 웨스트 뱅크인데 은행이 아니고 제방이라는 뜻이에요. 서쪽 제방,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제방을 그래서 서안지구라 그러는데 여기엔 주로 아랍인들이 한 35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도 한 7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정착촌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는 한 200만 명은 전부 다 아랍인만 있어요. 가자지구는. 이 가자지구를,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지도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걸 중동 북아프리카라 그러죠. 요새,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렇게 조그만해요. 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정도. 저기 레바논 밑에 이스라엘이라 있고, 저기 이제 웨스트뱅크가 표현되어 있고, 가자지구는 표현도 안 돼 있어요. 저렇게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저게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것이 세계사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요충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세계사적 요충지예요. 저기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역 통로도 되지만 군사들이 왔다 갔다, 군대들이 움직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더 가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인구는 저게 이제 큰 이스라엘이에요.
2020년이 1000만 명이고 유대인이 한 770만 명, 기독교인은 약 2만 명. 예, 아랍인이 한 210만 명, 기독교인이 14만 명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아랍인 중에 7%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누가 어디서 제일 많이 사냐면 나사렛에 한 2만 2천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주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지만 나사렛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예. 이해가 좀 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다음 이건 나중에 해주시고 강의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의안으로. 예. 강의안 올려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국가라고 그랬죠. 이 국가하고 관련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들어보셨나요? 이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나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는 아니고 그냥 해방기구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64년에 설립이 됐고 74년에 유엔에서 전체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을 받았어요. PLO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인데 전 세계에 한 1,4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이 팔레스타인 당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uthority, PA인데 줄여서 이건 오슬로 협정, 노르웨이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중재하에 협의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PLO는 어떤 오소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없는데 행정력을 부여한 자치정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치정부를 팔레스타인 당국이라 그래요. 다음에 세 번째가 넘겨주시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제 88년에 알제리에서 선언을 했는데 독립국가를 선언한다고 국제적으로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많은 139개국이나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지만 뭐 러시아, 중국 같은데 그러나 미국하고 영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또 승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엔의 정회원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옵서버, 준회원, 옵저버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죠. 예. 인정은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어요. 그 옵저버의 준회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이 라말라에는 대표 사무소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뭐 국토 면적은 예, 지금 아까 강원도만 하고요. 서한지구는 이제 중요한 게 서한지구가 A, B, C 3개 지역으로 또 나눠 있어요. 복잡하죠. 이제 A 지역만 PA, 팔레스타인 오소리티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주요 도시에 라말라가 행정수도고, 그다음에 B 지역은 공동 관리를 하고, C 지역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민정과 치안을 통제하는 데 이게 전체 면적이 한 60%가 되고요. 여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불법 정착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정착촌이 있어요. 거기 한 5, 60만 명이 유대인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안에. 좀 복잡하죠?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왜냐하면 이 땅이 이제 1967년 6.1 전쟁 때 빼앗은 땅이라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치는 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점령 지역이에요. 불법 점령 지역.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복잡합니다. 예. 국토 면적은 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원래 그 1967년 6.1 전쟁 때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뭐 정착촌도 철거하고 했는데 문제가 돼서 2005년도에 철거하고 철군하고 지금은 이제 하마스가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데 하마스는 하나의 정당이에요. 정당.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이죠. 예. 그다음에 행정 수도는 라말라인데 이 사람들도 선언적으로는 예루살렘, 특히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명목상이고요. 실질적인 행정 수도는 지금 라말라, 예루살렘 북쪽 20km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는 얼마냐 하면은 550만 명, 서한지구에 340만, 가자지구에 210만. 뭐 그렇고 전 세계 팔레스타인은 한 1,400만 명이 되는데 요르단에 한 300만 명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제일 3번에 보면 이스라엘 내 아랍인이 한 200만, 210만 명이 있다 그랬죠. 이들은 PA가 아닌 이스라엘의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2등 시민이 돼요. 유대인이 1등 시민이라 그러면은 2등 시민이 아랍인인데 웨스트뱅크에 있는 아랍인은 3등 시민이에요. 그리고 가자지구에 있는 아랍인은 4등 시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에 있는 아랍인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사실은. 어떤 때는 좀 더 혜택을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 뭐가 없냐면 군대를 못 가요. 이스라엘에서 아랍인이 갑자기 배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상적으로 검증된 사람만 아랍인은 군대를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군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랍인들은 한국에 오고 싶으면 비자 면제 협정이기 때문에 90일까지는 그냥 비자 없이 한국으로 그냥 텔아비브 공항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웨스트뱅크에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랍인은 그렇지 못해요. 우선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한국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비자 협정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 돼요. 라말라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대표 사무소에. 그럼 한국 대표 사무소에서 텔아비브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또 보내야 돼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돈도 50불 내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를 어디서 타느냐? 텔아비브 공항으로 못 가요. 여리고로 가서 요르단 암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등 시민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마음대로 못 와요. 올라 그러면은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나사렛에 있는 아랍인은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시민이니까. 비록 아랍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해하셨나요? 예, 예. 이제 가자지구는 지금 말할 것도 없죠. 뭐 완전히 4등 시민이에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다음에 이제 종교가 여러분이 관심이 많죠. 이 팔레스타인 인구는 98%가 수니파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1%의 그러니까 한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살냐면 베들렘, 동예루살렘, 라말라, 네, 헤브론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가자지구에도요. 지금 한 800명의 전쟁 나기 전에 지금은 뭐 파악이 어렵지만 교회가 큰 교회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베들레헴은 개념이 2가지가 있는데 도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 3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베들레헴 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4번에 보면 베들레헴 도 내에 베들레헴 시가 있잖아요. 그 벳잘라, 벳사호로 시가 있는데 여기 9개 도시는 기독교 시장 선출 의무조항이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기독교는 전체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9개의 도시에는 시장을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임명하게 되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2010년부터. 이게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나 이런 9개 도시는 뭐 옛날부터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도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비율이 15% 줄었어요. 앞으로 10%, 5%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요.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2번 일으킨 거 아시죠? AD 66년부터 70년 제1차 대로마 항쟁. 그러고 나서 60년 만에 제2차 로마 항쟁을 했어요. 그걸 바르코크바라 그래요. 바르코크바는 코크바의 아들, 별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이때 이 지독한 유대인 놈들 해가지고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시키고 나라 지역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때 무슨 이름으로 바꾸면 제일 좋겠는가? 근데 시리아 유대를 뭐로 바꿨으면 제일 좋겠는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뭘까? 성경에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으로. 근데 블레셋은 우리말 발음이고, 로마식으로는 원래 팔레스티나예요. 근데 영어가 되면서 필리스티아. 이게 여기서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AD 135년에 로마 지도에는 유데아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없어지고 로마 지도에는 유대라는 지명도 없어지고 대신에 유대 지명 대신에 필리스티아,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물론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블레셋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주전 13세기에 그레데 셈에서 이렇게 페니키아 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온 해양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이 아니고 청동기 문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이 셌지만 다윗 때부터는 이제 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고 분열왕국 때는 또 서로 막 전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쭉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수르, 페르시아 뭐 이런 시대는 존재감이 없다가 결국에는 7번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했잖아요. 그죠? 주전 332년에 이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장군이 그 점령지를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프톨레미 왕국은 이집트, 그다음에 셀루코스 왕국은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 헬라 왕국이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왔죠. 크레테 섬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흡수 동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헬라 왕국 이후에는 여러분이 뭐 역사를 좀 알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국이 한 80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로마 폼페이 이제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뭐 로마 총독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 기독교 왕국이죠. 324년부터 638년까지 이게 비잔틴 제국으로 기독교 문명을 굉장히 꼽혀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 있는 교회는 원래는 다 이 비잔틴 제국 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헬라 왕국 이후에도 참 복잡한데 이건 여러분 머리가 아프겠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제일 6번의 오스만 터키 시절은 아시죠? 그죠? 이제 이때 400년간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 제국이죠. 아랍 제국은 아니지만 이슬람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역사가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영국의 외상 발포가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의 고향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이 발포 선언이라 그래요. 이 이름은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발포 선언. 예, 그 다음에 뭐 2번은 생략하고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이제 국제연맹이 세워져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이 팔레스타인을 성전국 중에 하나인 영국에다가 위임 통치해라. 그렇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 됐어요. 굉장히 심한 갈등이 이때부터 1930년, 20년, 30년대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7번에 보면 지금 이 갈등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1937년에 분화란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많은 지역은 이스라엘, 아랍인 많은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국제적으로 관리하자. 이 안이 1937년에 나왔는데 실행은 못 되다가요. 7번에 1947년 11월 29일 이때가 중요해요. 유엔 총회에서 분할 결의를 했어요. 그때 유대국, 아랍국, 예루살렘 국제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유엔 총회 유엔에서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거니까 독립국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유대인 대표들은 드디어 독립국가를 만들고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어요. 텔아비브에서. 그렇지만 아랍 제국은 NO! 땅 한 평도 줄 수 없다.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1년 2개월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최소한 5번의 대규모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5월 15일부터 49년 7월 20일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에즈 운하 전쟁이 한 20일간, 8일간 있었고, 제일 중요한 3일, 6일 전쟁. 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하고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어요. 이때 요르단에서부터는 웨스트뱅크를 빼앗고 이집트로부터는 시나이 반도를 빼앗고 시리아부터는 골란고원, 갈릴리,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요르단으로부터 웨스트뱅크를 빼앗으면서 동예루살렘까지 빼앗은 거예요. 서예루살렘은 유대인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항상 구분해야 돼요.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전철이 다니고 있죠. 그게 국경이었어요. 1967년까지 6.1 전쟁 전까지. 오른쪽은 요르단 땅, 동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쪽에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점령하고 있어요. 행정력까지. 그리고 이제 뭐 금식일 전쟁이 73년에 있었고 이제 하마스 전쟁이 금식일 전쟁이 있고 나서 5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딱 5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4월 13일 날 시작됐고 뭐 지금은 뭐 약간 소강 상태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안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세 가지 안이 있어요. 두 국가 해법 이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두 국가 해법을 막 지지하는 국가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하마스가 물론 처음에 원인 제공을 했죠. 재작년 잘못했지만 한 대 맞았는데 이스라엘이 한 30대, 50대 때리니까 이건 너무하다, 인종청소다. 그래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더 반유대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국가, 원래 오슬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5년 후에 만들기로 했어요. 5년 후에. 근데 그 약속이 쌍방 책임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은 주권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자치정부, PA, 오소리티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국가 해법을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다 그럴까? 이스라엘은 반대해요. 현 체제가 좋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1국가 2체제 해법. 중국과 홍콩 모델이에요.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되 좀 서한 지구에다가 PA, 팔레스타인 오소리티가 조금 더 권리를 더 주자. 자치권이라는 말은 뭐가 두 가지가 없는 걸 말해요. 군대가 없다. 다음에 비자 발급권이 없다.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화폐를 발행해도 인정하지 않아.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 화폐를 셰켈을 쓰거나 달러를 쓰거나 요르단 화폐를 써요. 자기 나라 화폐는 뭐 한때 만들었다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군대도 없지, 화폐도 없지, 비자 발급권도 없지.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에 이제 1국가 해법이 있죠. 그건 이스라엘이 피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제일 좋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여권 딱 가지고요. 예?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텔아비브 공항에. 근데 이것은 아랍인들의 민족 감정이 안 좋죠. 우리가 그래도 못 먹어도 주권이 가져야지 우리가. 예? 뭐 아무리 이스라엘 패스포트를 갖는 게 좋아도 예? 우리 2등 시민 되는 거 싫다. 예? 우린 비록 가난한 나라에 우리 자주 독립국가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게 1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청년들 중에 실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야 차라리 나는 2등 시민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단점을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이 정도만. 그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 사역에 대한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또 이스라엘과의 차별성에 대한 그림을 좀 드리기로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나사렛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사렛은 이스라엘 도시예요. 작은 이스라엘 내 안에 있고 여기 있는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팔레스타인 시민이 아니에요. 이제 나사렛에는 나사렛 복음주의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지금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 사람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시라프 목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에 나사렛 부근에 한 5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게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쉐파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쉐파람. 그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라고 어떤 분이 집을 내줘가지고 근데 쉐파람 나사렛 교회 간판. 이스라엘에서 이제 십자가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근데 이 교회는 저렇게 십자가를 하나 간판을 걸어놨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파수타라고 하는 아랍 가정교회가 있는데 요거는 레바논 국경에 가까운 도시가 파수타예요. 제가 가봤을 때 쿵 이렇게 포 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정 예배를 여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가정교회 모습.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인구는 아까 설명했는데 저기 웨스트뱅크가 저렇게 생겼고 가자지구가 저렇게 돼 있는데 웨스트뱅크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저희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 부분이에요. 웨스트뱅크. 근데 기독교인은 한 1%,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에요. 복음적 기독교인은 20%도 안 돼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색깔이 저렇게 보이죠. 라말라가 보이고 예루살렘은 별표로 했는데 동서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지금 나눠놓지는 않았네요. 베들레헴, 헤브론 이제 이런 지역이 A 지역이고 자치 지역이에요. 저 웨스트뱅크 안에 B 지역과 C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C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한 5, 60만 명이 돼요. 여러분 좀 예를 들게 베들레헴은 아랍 A 지역이거든요. 자치 지역인데 길 하나 사이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그거는 도시 이름을 성경에 베들레헴 옆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오죠. 예? 에브라다라고 그래요.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곳은.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오소리티의 자치 지역이에요. 근데 헤브론을 성경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기럇 아르바. 그죠? 유대인 정착촌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이 살아요. 같은 웨스트뱅크 아니지만. 그래서 웨스트뱅크 안에 유대인 한 60만 명, 다음에 아랍인들 한 300만 명 저기 살고 있어요. 다음에 가자지구 저렇게 모양이 돼 있죠. 제가 이제 하는 팔레스타인 사역은 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고 있는데 한 저는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의 평화의 집 호스텔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화요 예배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우리 단위 전도사가 통역하는 모습이고요. 예, 가정교회의 모습이에요. 화요일 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교인 신방을 우리 하는 모습인데 저분은 소경이에요. 소경이 우리 교회에 3명이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만. 다음에 아랍 교인들 이제 베들레헴 신방하는 거고.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제 가정 성경 공부를 해요.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드미트리 전도사인데 자기 이제 가족들하고 하고도 있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하는 내중에 가족들하고의 모습이에요. 가정 성경 공부.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따로 다른 사람이 하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아랍 기독교인 성경 공부 모습입니다. 그 참석자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우리 아랍 주로 여기는 여자들이 많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른들을 한 거고 다음에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는 학습 지원센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방과 후 공부방이에요. 방과 후 공부방 사역을 처음에 저기 조그만 집에서 했는데 우리 교사와 학생들 사진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좀 넓은 장소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학습지원센터의 모양이고요. 여기서 성탄 축하 행사할 때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성탄 축하하는 모습. 방과 후 공부방 이제 질이 즉 교사 저 한 사람만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정교회 우리 교사의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센터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제 제가 우리 학생 2명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센터 저기 밑으로 저 공터가 있는데 저 공터에다가 아이들이 좀 농구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m, 20m짜리 농구장을 지었어요. 저 뒤에 있는 게 베들레헴 시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농구, 선생님의 지도하에 농구하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부터 헌금을 받아서 져서 저걸 하나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지인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국어를 좋아하니까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의 모습이에요. 줌으로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원하시면 줌으로나 아니면 오셔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에도 성서공회가 있는데 베들레헴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필요한 성경책이나 성경 관련 서적들을 좀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랍 여인들, 무슬림들을 개종을 시키려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한 분 있죠. 예, 저분이 마이순이라는 분인데 MBB는 무슬림 베이스드 빌리버,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을 MBB라 그래요. 본인도 MBB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협력해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12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무슬림 전도하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 됐나? 그리고 이제 개인 전도하는 모습이 제 왼쪽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몇 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학습지원센터에 지금 부책임자가 됐어요. 그 동생을 이제 또 전도하는 모습이, 여동생을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무슬림 여교사,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참 간증이 많은데 베다니 박물관 직원이에요. 베다니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베다니 박물관 직원. 다음에 이제 가자에서 이게 온 무슬림들이 베들레헴에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전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그림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큰 이스라엘 안에 작은 이스라엘 내지는 본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다. 이건 국가명이다. 근데 국가 안에 두 민족이 있다. 그죠? 여기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인과 아랍인이 있고 여기도 아랍인과 유대인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장자지만 서자고, 이삭은 적자지만 차자고, 장자가 아니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죠. 근데다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이 배 안에서부터 싸웠어.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이들을 one new man,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인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좀 그렇죠. 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는 지금 뭐 시리아나 터키 쪽이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애굽하고 아수르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그 대로의 중간에. 그죠? 예. 근데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좀 다시 24절에 셋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 번째라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예,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잠깐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데 아직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아직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내에 한 3만 명. 유대인의 한 0.3%. 아직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저건 이 셋인데 저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이어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건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경배의 대로가 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저는 이제 웨스트뱅크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지금 전쟁은 가자지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가자지구가 사실은 행정구역으로는 크게는 5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위에 북쪽에 큰 도시가 가자시티예요. 가자지구 안에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가자시티예요. 우리 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가사로 나와 있어요. 가사.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너 저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쫙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가사예요. 이 가사라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중국에서 시작된 이 북방 육로 실크로드가 있고요, 남방 해양 실크로드가 있어요.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면 가자예요. 가자시티예요. 이쪽에서 중국의 비단과 또 인도의 향신료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와가지고 일단 가자에서 환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보내느냐? 유럽으로 보내요.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옛날부터 이 가자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경배의 대로도 사실은 가자를 통과를, 물론 가자만 통과하는 거는 그냥 해안길이고, 산지길이 있어요. 중앙 산지길이 있고 또 중간에 길이 하나 있어요. 합쳐지는 데가 머깃도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하고 이 무깃도하고 이 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깃도는 이스라엘에 있고, 가자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배의 대로에 있어서 우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10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5개씩 나눠서 2분 기도하면은 효과적이고 시간적으로 3개씩 하면 그래요. 일단은 하마스 전쟁. 하마스는 정당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이 웨스트 뱅크를 통치하는 정당은 파타라 그래, 파타. 같은 PA지만 정당이 달라요. 여기는 국민의힘당이 다스리고 여기는 마치 민주당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데, 잠깐 하마스 전쟁의 조속한 전결과 하마스가 완전 제거되도록, 인질들이 석방되도록,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과의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아랍 세력이 집권하도록,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예, 하마스의 정강 정책은 이스라엘과 불구 대천의 원수지간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타당은 평화 공존을 그런 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쪽은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가자에 파괴된 시설들의 처리, 복구, 뭐 새로운 시설들과 인프라 건설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해서 하고 2가지 더 하죠, 뭐. 다음에 가자 주민들이,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때는 1000명, 지금은 800명, 지금은 5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성 포르피리우스 정교회, 다음에 카톨릭의 성가족교회, 홀리 패밀리 교회가 있고, 다음에 가자 침례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아직까지는 좀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자를 위해서, 가자의 재건, 종전과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한 2, 3분간 기도하고 다음에 6분부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팔레스타인 나눴습니다. 주여, 가자의 전쟁 중입니다.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조건으로 죽는 자가 인질들이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마스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마스가
주여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아랍 세력이 집권하죠. 주여 가자의 복구와 재건과 치유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력과 사람이 물자가 제공되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교회와 주님 성가죽교회와 가자 침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요새와 반석과 필요한 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제교회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어저께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사무실이 폭격을 당해서 주님 국제적 합의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통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을 개입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죽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가자 땅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에 기초한 주여 종전이 있게 하시고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구와 재건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일에 세계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정교회와 또 가톨릭교회와 침례교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주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6번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기독교회는 사실 과반을 차지하는 게 정교회예요. 한 5-60%.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한 30%. 나머지가 이제 개신교회가 이단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정교회하고 이 개신교회가 너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정교회 사람들이 무슬림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개신교회하고는 원수로 지내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자기들이 양을 빼앗아가는 헌금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무슬림 전도는 너무 어려우니까 정교회 교인들은 교회 매주일마다 교회 성수질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접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슬림 전도도 중요하지만 화해를 먼저 형제들 간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교회는 좀 자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막 자립을 했잖아요. 11조도 하고 노력봉사도 했는데 자립과 부흥, 중간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해야 좀 기도하고요. 다음에 아랍 교회 신부와 목사들, 특별히 신부들은 거기는 예전 중심이잖아요. 설교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랍 교회 정교회와 가톨릭 지도자들, 신부들의 각성을 말씀 충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도시 기독교 시장 선출 의무조항 이 대통령이 계속 유지되도록.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랍 기독교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치하도록. 지금 대부분 일부 빼놓고는 원수 집안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이들하고 사이가 일부만 좋아요. 나머지는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아랍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해야 자기들이 잘 된다고 믿거든요. 메시아닉 주들과 잘 협력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팔레스타인 전체적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 2-3분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어. 주님 주여 팔레스타인에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죽은 가운데 있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정교회와 가톨릭 신부들, 주여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허물을 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팔사의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중건자들 양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랍교회 신부와 목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9개 도시 기독교 시장 선출 업무조항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늘어나도록 이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랍 기독교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메시아의 주들과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협력관계가 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완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리 주님 NEC의 지도자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랍교회 지도자들과 메시아닉 주 지도자들 간에 주여 더욱더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NEC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수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수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에스더 기도운동에 와서 철야기도에 와서 주님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정학적으로 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요충지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여기에 주님 영적 대로가 주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주님 속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 메시아닉 주들과 주님 아랍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간에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 얼굴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들이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더욱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기도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용희 대표와 우리 남총무님과 여러 스태프들에게 주께서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